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책인데요. 위하라는 중국 작가가 쓰신 강의록 같은 겁니다. 이 작가분을 저는 잘 모르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허삼관 매열기라고 그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하정우하고 하지원이 출연했던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허삼관 매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표지는 이렇게 뒷부분도 그렇고요. 날개 부분에 마찬가지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고 뒷날개는 위화의 소설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 표지에는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읽기, 쓰기, 그리고 사람으로 살기, 가장 세계적인 중국 작가 위화, 2002년 제임스 조이스 문학상, 2004년 프랑스 문화훈장, 2008년 쿠리에 앵테르나시오널 해외 도서상, 많은 상들을 수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뒷표지에는 그해 겨울 저는 글쓰기의 감옥에서 자유증서를 한 장 얻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저는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천천히 거닐고 싶으면 거닐었습니다. 이미 겨울이라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골 의사를 읽었지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잠을 잊었습니다. 소설 속에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셈이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불면의 밤이 제게 앞으로 어떻게 소설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요. 위화의 손끝을 뚫고 나온 문장들은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고 생각을 자극한다. 독자를 조금씩 자라게 한다. 그래서 난 위화를 읽는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어김없이 위화의 책 속으로 빠져든다. 앞날개 부분에 위화의 소개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1960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났다.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 등 실험성 강한 중단편 소설을 잇따라 내놓으며 중국 제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첫 장편소설 가랑비 속의 외침을 선보인 위화는 두 번째 장편소설 인생을 통해 작가로서 확실한 기반을 다졌다. 장이모우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인생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위화 현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작품은 중국 국어 교과서에 실리게 됐으며 출간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매년 40만 부씩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허삼관 매열기, 형제, 제7일 등등의 소설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뒷날개 부분엔 위화의 소설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책은 크게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읽고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부는 사람으로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머릿말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책의 서두 부분에 멋진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줄곧 훌륭한 작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훌륭한 독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읽으면 훌륭한 문학적 취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에게는 독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해온 글쓰기를 돌이켜보면 저는 무척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한 길이 전부 정확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잡식성 독서를 하고 있는데 문학작품을 많이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계기로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훌륭한 독서는 마음을 비운 독서, 꾸밈없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독서입니다. 아무런 선입견도 갖지 않는 그런 독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넓혀주지요.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독서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읽고 쓰기에서는 본인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소설을 써오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척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설가로서 느끼는 장애물, 소설가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한 가지 이치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는 어느 정도 글자를 알기만 하면 충분히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도 작가가 될 수 있고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란 무엇일까요? 집시들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받는 직업이 작가라는 그 집시들의 말이 용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2부 사람으로 살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습성,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불합리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삶이란 그토록 강대합니다. 삶은 항상 슬픔 가운데 기쁨을 편집해 넣지요. 정말 멋진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요약해서 앞부분에 따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가들 문장 쓰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가에 대한 꿈, 그리고 혹시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패친께서 소개한 내용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해서 읽었는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작가를 꿈꾸고 계시거나 또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